새로운 디스크를 추가하고 파티션 작업을 좀 해볼 텐데, 우리 그때 여기서 뭐 네트워크 장치 이렇게 막 설정했었던 거 기억나요? VMware에서? 막 GNS랑 연결하면서 다른 타입으로 막 바꾸고 했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여기 왼쪽에 메뉴 아무거나 선택하시면 이렇게 세팅 창이 떠요. 여기 안 뜨면 위쪽에 VM에 세팅 들어가셔도 돼요. 요렇게.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add 버튼이 있는데 add 누르시고 찾아보시면 하드디스크 있죠? 이런 식으로 하드디스크를 추가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넥스트 하시면 하드디스크 타입 고를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지금 레커멘디드 추천하는 게 스카시 타입이죠. 스카시 타입. 우리는 서버 시스템으로 뭐 쓴다고 가정을 하고 있는 거니까 스카시 타입을 추가를 할게요. 그래서 넥스트. 그래서 우리가 지금 추가하려고 하는 이 디스크는 실제 물리적 하드디스크가 아니라 VMware에서 만드는 가상의 하드디스크니까 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죠. 새로운 가상의 하드디스크를 만들 거냐, 아니면 기존에 있던 가상의 하드디스크를 쓸 거냐, 아니면 실제 물리적 하드디스크를 쓸 거냐. 근데 그냥 기본값 create a new virtual disk 요거 해주시고, 용량은 그렇게 크게 추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테스트를 좀 해보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한 1기가 정도짜리? 너무 적나? 1기가로 그냥 일단 해볼게요. 1기가 넥스트. 그 다음에 가상의 그 하드디스크 파일의 이름인데 그냥 피니시 해서 생성을 좀 해주도록 합시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1기가짜리 하드가 추가가 된 거예요. OK까지 눌러주시면 요렇게. 자, 그래서 현재 하드디스크랑 파티션 정보를 확인할 때는요, fdisk-l 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통해서 확인을 하는데, 일단 기존에 여러분들 이 20기가짜리 하드디스크가 하나 있고 1기가짜리를 지금 추가했는데, 여기 정보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이런 식으로 대충 20기가 정도 돼 보이는 디스크 하나가 있는데 1기가짜리로 보이는 디스크는 없죠? 그죠? 디스크를 추가한다고 해서 무조건 인식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따로 인식을 시켜주는 그런 작업을 좀 수행을 해야 됩니다. 인식을 시켜주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일단 재부팅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정확한 방법이고 안정적인 방법인데, 서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365일 24시간 꺼지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서비스를 언제 사용자들이 이용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스카시 장치한테, 그 스카시를 인식하는 그 장치한테 직접적으로 특정 시그널, 신호를 보내줘가지고 이걸 다시 인식할 수 있게 해주면 됩니다. 요렇게 호스트 번호를 써주시는데 보통 0번. 요렇게 이런 특정 시그널을 이런 스카시 호스트 장치한테 보내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읽어드리게 되고 장치가 인식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다시 fdisk-l 쳐보면 맨 밑에 이렇게 디스크 DVSDB라고 하는 대충 1기가 정도 되는 애가 추가가 돼 있죠. 이런 명령어로 추가를 한다. 근데 이게 하드디스크마다 추가할 때 그 메인보드에 그 연결되는 그 위치 있잖아요. 그 위치마다 이 컨트롤러 번호가 달라져요. 그래서 0번부터 뭐 1, 2, 3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여러 번 바꿔가면서 쳐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식이 제대로 안 되는 친구들은 뭐 1번한테도 해보고 2번한테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번호를 좀 바꿔가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디스크가 추가가 됐으면 저 디스크를 사용할 때 이제 파티션 만들어주고 파일 시스템 만들어주고 마운트라고 하는 과정까지 거쳐야 되는데,
일단 파티션이라는 걸 좀 만들어 보자 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파티션을 만들 때는요, F디스크 하고 이 장치의 이름, 디스크 장치의 이름을 써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F디스크 -L로 확인했던 이 이름 있죠? 이 이름을 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F디스크 DV에 SDB 이렇게 쳐주시면 대화 형식으로 명령어가 실행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특정 이런 단축키들 같은 걸로 파티션을 생성을 하게 되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칠 수 있는 애들이 뭐가 있나, 단축키들이 뭐가 있나 확인해 보고 싶으면 M 눌러 보시면 됩니다. M. 여기 있는 M 또는 help라고 입력하시면 되는데, 보시면 쭉 나오는데 이 중에서 몇 가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셔야 되는 애들만 좀 봐볼게요. 먼저 삭제할 줄 알아야겠죠. 그 다음에 새로운 파티션 만들 줄 알아야겠죠. 그 다음에 파티션도 여러가지 타입이 있거든요. 그 파티션 타입 볼 줄 알아야겠죠. 그냥 리스트 목록 보는 거예요. 요거 3개. 어떤 타입이 있는지 보는 거, 파티션 만드는 거, 삭제하는 거. 그리고 밑에 쪽에 보면은 저장하는 법. 이거 설정 다 해놓고요. 저장 안 하고 그냥 종료. Q 해서 그냥 종료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아무것도 적용이 안 돼요. 그냥 다 날아가요. 파티션 설정 막 다 해놓고서 Q 딱 하면은 그냥 아무것도 없이 날아가기 때문에 저장하고 종료 뭐 이런 것까지 알고 있으시면 되겠죠. 아, 그리고 요거 하나 P.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설정한 파티션 내용 보는 거. 그래서 요렇게. 그래서 N으로 추가하는 거고, P. 아, 요게 그게 아니구나. N으로 추가하는 거고, 저건 내가 따로 정리를 좀 해둘게요. 정리가 안 돼 있네. P로 확인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파티션 생성을 좀 해볼 건데, P 이렇게 입력하게 되면은 현재 파티션을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 우리가 파티션을 만든 게 없죠. 그래서 원래 만들어져 있으면 여기에 목록이 뜨게 되는데, 지금 따로 뭐 목록이 뜨지는 않고 있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고. 이 상태에서 새로운 파티션을 만들어 볼 겁니다. 일단 N 하기 전에 요거부터 해볼까? L 해서 만들 수 있는 파티션 타입 봐보면 엄청 많기는 한데, 여러분들이 사용할 만한 그런 애가 없어요. 잘 엄청 옛날 애들, 막 윈도우 95 때 쓰던 뭐 FAT 이런 애들이랑 여러분들 거의 다 잘 안 쓰는 이런 애들인 거고요. 우리가 쓰는 거야 뭐 리눅스 수압, NTFS는 윈도우에서 쓰는 거고, LVM 뭐 이런 거 정도? 이런 애들? 예, 그래서 따로 여러분들이 딱히 설정을 할 필요는 잘 없어요. 저런 애들이 있다 정도 한번 봐보면 되고, N에서 만들어 볼게요. N을 눌러서 파티션을 새로 생성하려고 봐보니까, 지금 보니까 프라이머리랑 익스텐디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파티션 같은 경우에 크게 이 두 가지 종류로 나눠볼 수 있는데, 프라이머리 주 파티션이라고 그러고 익스텐디드 확장 파티션이라고 부르는데, 여기 보시면 주 파티션이 지금 없다 그러고 확장 파티션도 없다 그러고 4개가 뭐 풀이 남아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얘기했듯이 그 MBR 있죠. MBR. 디스크의 첫 번째 섹터에 저장되어 있는 부팅 과정에서 부팅 장치인지 아닌지 찾는 그 MBR이라는 곳에 64바이트의 이 파티션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근데 이 파티션 하나마다 16바이트의 공간을 사용을 하거든요. 뭐 이 파티션은 용량이 얼마고, 뭐 파티션이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디스크 공간을 사용하고, 이런 정보들이
딱 16바이트만큼 필요해요. 그래서 16바이트씩 64바이트 이 공간에다가 저장이 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총 4개밖에 못 만들잖아요. 그래서 주 파티션 같은 경우에는 총 4개밖에 못 만들어요. 근데 파티션 같은 경우에는 나는 좀 더 많이 쓰고 싶은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 파티션만 만드는 게 아니라, 아니 파티션을 꼭 4개만 만드는 게 아니라, 나는 좀 이상해가지고 성격이 막 한 1테라짜리 하드디스크를 막 한 100기가씩 한 10개로 쪼개서 쓰고 싶어요. 각 용도별로 막 그런 식으로 쪼개서 쓰고 싶다 그러면은 주 파티션이 아니라 확장 파티션을 하나 만들고요. 확장 파티션을 하나 만들게 되면 이 파티션 테이블 정보 있잖아요. 이거를 여기다 저장하는 게 아니고 디스크의 다른 공간에다가 저장을 하게 해줘요. 그래서 파티션을 만약에 내가 4개 이상으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시면요, 주 파티션을 3개만 만들고요, 확장 파티션을 하나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고 확장 파티션을 또 여러 개로 나눠서 쓰는 거예요. 요거는 한번 실습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주 파티션을 만들어 볼게요. P 주 파티션을 만들겠다. 자, 그래서 파티션 번호가 몇 번이냐? 1번부터 4번까지 가능한데 디폴트 기본값은 1이다. 그래서 1번 이렇게 입력해줘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엔터 치게 되면 기본값 1번으로 설정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파티션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러니까 디스크에 이런 하드디스크가 있으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네가 쓸 거냐, 어디 파티션이 네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쓸 거냐, 이런 걸 지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섹터 번호를 입력하게 되어 있어요. 섹터 번호가 지금 1기가짜리인데도 이렇게 복잡해요. 1기가짜리인데도.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파티션이니까 가장 적은 곳부터 써야겠죠. 그래서 가장 적은 2048부터 2097.151까지 쓸 수 있는데, 가장 적은 거 디폴트 2048이래요. 그래서 그냥 2048 그냥 엔터 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쓸 거냐라 그랬죠. 근데 섹터 단위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한테 편리한 단위가 아니죠. 하나의 섹터가 512바이트긴 한데, 제가 당장 여러분들한테 이 1기가짜리 하드디스크를 지금 뭐 한 100메가 파티션으로 하나로 나눠봐라 이랬을 때 100메가? 하나의 섹터가 512바이트니까 100메가면은 몇 개지? 몇 개죠? 섹터 2개가 1kB고 거기다가 1024 곱하면은 1MB고 거기다 100개 곱하면은 100메가인데 계산이 안 쓰잖아요. 그리고 섹터 수를 셀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섹터 번호를 입력해도 되는데요, 헷갈리니까 우리는 요런 키로, 메가, 기가 요런 단위로 입력을 해줘도 됩니다. 그래서 100메가 요렇게 플러스하고 사이즈 입력하고 KMG 이런 거 입력하라 그러죠. 그래서 저는 플러스 100메가바이트로 지정을 좀 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섹터 번호로 입력하는 게 편하시면 그걸로 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파티션 하나를 만든 거예요. 확인을 해보고 싶으면 P 해서 확인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아까는 목록에 안 나왔었는데 DV에 SDB 1번 이렇게 첫 번째 파티션이 생성된 겁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2048 섹터부터 2068 47 섹터까지 쓰겠다, 이런 식으로 좀 지정이 되어 있는 건데, 섹터 단위로는 우리가 잘 못 알아듣고 저게 대충 100메가 정도 되는 그런 파티션이다 라는 소리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파티션을 만들고 나서 Q로 종료하게 되면 그냥 종료가 되고, W로 반드시 이렇게 저장을 하면서 종료를 하셔야 이 내용이 적용이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W하고 엔터 하면 저장이 되게 된 거고요. F디스크 -L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 SDB 디스크에 이렇게 F디스크 그 명령어 안에서 P로 확인했던 것 그 결과처럼 이렇게 파티션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설명 좀 길게 하면서 파티션 간단하게 하나 만들어 봤는데 다음 시간에 요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여러 가지로 막 바꿔가면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만약에 남아있는 공간을 이런 식으로 150, 200, 250 추가 파티션을 더 만든다라고 해보면 F디스크 DV에 SDB 똑같이 장치 디스크 이름 입력해주면 되고요. 간혹가다 실수하는 게 이거는 지금 파티션 이름이잖아요. 1번까지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F디스크 DV SDB 1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파티션 이름을 입력한다고. 이러면 안 돼요. 근데 명령은 실행이 되잖아. 리눅스 버전에 따라서 저거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렇게 장치 이름 잘 입력해 주시고, 자, P 확인해보면 아까 만들었던 얘가 있고, 새로 만들 때는 N 입력하고, 파티션 타입 P랑 E가 있는데 일단 주 파티션으로 그냥 제가 한번 만들어 본다 그랬죠? 주 파티션. 파티션 1번 아까 생성했고 2, 3, 4 3개 남아있는 거예요. 2번으로 만들겠다. 섹터 번호, 시작 번호는 여러분들이 뭐 지정을 따로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중간에 비어있는 섹터 이렇게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냥 기본값으로 하시고, 여기서 그냥 사이즈 정도만 150으로 만들려고 그랬네요 제가. 이렇게 하나 더 만들었고, 하나 더 P 3번 시작 섹터 번호 200메가 P 확인해보고, N 주 파티션 시작 섹터 번호 지금 250으로 만들어야 되네. 이렇게 해서 총 4개의 파티션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얘 잘 보면은 이게 100메가고 150이고 200이고 250이란 말이야. 이렇게 4개가. 그러면은 대충 한 이게 몇이죠? 700메가. 나 1기가짜리 샀는데 제 300메가는 어디로 간 거죠? 남아있겠죠? 파티션으로 만들어서 써볼게요. 새로운 파티션 만들겠다 했는데 갑자기 뭐라고 떠요? 이래야 된다라 그러죠. 다 알아듣죠? 이렇게 하면은 파티션을 4개 이상 만들려고 하면은 주 파티션을 확장 파티션으로 무조건 바꾸라라는 소리예요. 하나를. 주 파티션은 총 4개밖에 못 만들어요. MBR이라고 하는 그 파티션 테이블 정보를 저장하는 곳이 64바이트고 파티션 정보 하나당 16바이트니까 주 파티션은 총 4개밖에 못 만들고, 파티션을 이런 식으로 4개보다 더 많이 만들고 싶으면 주 파티션을 4개를 만들면 안 되고 최소한 하나는 확장 파티션으로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건데, 확장 파티션을 만들 때는 한 가지 규칙이 있어요. 4번째 파티션을 좀 지우고 얘를 확장 파티션으로 만들어 볼게요. D에서 4번째 파티션을 좀 이렇게 지워 볼게요. D하고 4번째 파티션을 지웠어요. 자, N에서 새로운 파티션을 만드는데 주 파티션이 아니라 확장 파티션을 만든다. 이렇게 했을 때 용량을 입력할 때요, 내가 4번째 파티션을 지금 뭐 한 250메가짜리로 쓰고 싶다고 해서 250으로 생성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전부 다 남아있는 섹터 전부 다 있죠. 이거를 다 확장 파티션으로 만드셔야 돼요. 그 다음에 새로운 파티션을 추가를 해서 여기서 용량을 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의 디스크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있다라고 했을 때 내가 이렇게 주 파티션을 썼어요.
그러고 확장 파티션을 만들 땐 여기를 전체 다 확장으로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이렇게 조금씩 쪼개서 쓰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확장 파티션 만들 때는 용량을 딱 지정해버리면 아까처럼 그냥 주 파티션 250으로 만들었을 때처럼 나머지 용량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 확장 파티션 꽉 채워주는 거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남은 용량 얼마든지 새로운 파티션 계속 만들면 되는 거죠. 250 얼마 남았었죠? 한 300 더 쓸 수 있나? 나머지는 한 100메가 정도도 안 될 것 같은데 나머지 그냥 다 만들어 볼게요. 요렇게까지. 그래서 얘네들도 하나의 파티션들인데 이 파티션 정보는 그 MBR에 있는 64바이트 공간에 저장되는 게 아니라 디스크의 다른 공간에다가 저장이 좀 될 수 있도록 해서 파티션을 이렇게 여러 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까지 파티션 만드는 걸 한번 해봤습니다. W로 저장할게요.